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인에게 주는 사례비를 흔히들 복비라고 하죠. 헌데 미국에서는 조금 특이한 복비 청구가 있나 봅니다. 뉴스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인수한 기업이 정부에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나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기업들의 인수 성공 후 미 재무부도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 금액의 아주 큰 부분은 미 재무부의 몫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MS의 관계를 집주인과 세입자에 비유하면서 MS는 이른바 키머니, 즉 권리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는 미 정부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MS는 틱톡 인수와 관련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며 MS는 30% 정도만 관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MS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도록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개 수수료를 민간 기업에 요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 문제를 종종 돈 문제로 혼동해 왔다며 꼬집으며 이 제안이 중대하고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면 규제 명령을 통한 외국 기업 압류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고 미국 기업도 해외에서 같은 위험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짜 맞은 기술을 보완하여 재도약에 성공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술이 잭팟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퇴짜 맞은 기술도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1조 원대 초대형 신약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는데요. 최근 잇따른 계약 파기로 주춤했던 한미약품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랩스 GLP 글루카곤 듀얼 아고니스트의 개발 및 제조, 상업화 권리를 글로벌 초대형 제약사인 미국 MSD에 이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계약금 1,000만 달러인 하나로 약 119억 원과 단계별 기술료 등을 포함하면 최대 8억 7천만 달러인 약 1조 39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듀얼 아고니스트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나시 치료 후보물질입니다.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호르몬인 GLP-1과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작용 치료제죠. 한미약품의 독자적인 약효 지속 기반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듀얼 아고니스트가 한때 실패한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데요.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2015년 총 계약 규모 9억 1,500만 달러에 사갔다가 지난해 계약을 파기한 게 바로 이 듀얼 아고니스트입니다.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하는 효능을 기대했으나 당뇨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4년 만에 한미약품의 기술을 반환한 거죠. 퇴짜 맞은 후보 물질이 다시 부활한 것은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됐다는데요. MSD는 비만, 당뇨 등과 같은 계열의 대사질환인 나시 치료에 듀얼 아고니스트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았고 당뇨 치료 효능은 다소 못 미치지만 비만에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임상 결과를 접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얀센과 수행했던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나시 치료제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선 한미약품의 이번 기술 수출이 그동안 수차례 이어졌던 기술 반환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종교 행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식돼 왔는데요. 최근까지는 기독교가 집중 조명을 받아왔었죠. 연합뉴스TV는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6명이 최근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34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20대와 30대 우즈베키스탄인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들의 동거인 3명과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 모두 지난달 31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종교 행사에는 야외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렸고 1부에는 300여 명, 2부에는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확진자 6명 중 4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은 행사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사장에서 빵과 우유를 나눠 먹었다는 다른 진술도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2m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물도 먹은 것으로 보고 참석자 모두의 신원을 파악해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할리스커피 첫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방문한 양재동 식당을 통해 커피점 확진자, 식당 종업원, 지인, 가족에 이은 4차 전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은 무얼 하든 구독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월 이용료로 내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게임을 구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음 달 15일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정식 출시한다고 5일 밝혔는데요. 출시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총 22개국으로 아시아에선 한국이 유일합니다. 양사가 클라우드 게임 사업 관련 글로벌 초협력을 선언한 지 1년여 만이라는데요. 양사는 게임 마케팅,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 전반에서 협력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을 구매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휴대폰, 태블릿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100여 종의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던전,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4 등 게임이 대표적인데요. 국내 인기 게임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료는 월 16,700원이며 이용 기간 중에는 PC와 콘솔에서 다운로드 형태로도 게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동시 접속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능인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도 제공한다네요. SK텔레콤이 아니더라도 게임 패스 얼티밋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편의를 늘리기 위해 출시 시점에 맞춰 엑스박스 정품 컨트롤러 결합형 부가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유튜브 상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유튜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들의 언행은 종종 법적인 공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 북부지법에 우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세원, 즉 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 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1년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